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입니다. 제1강이죠. 제일 먼저 할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나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제1절 총칙 그랬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면 도시군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자, 도시군 여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도시군이라고 하는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도시군은 여기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자, 그다음 일반적으로 시까지를 우리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군은 군인데, 자, 여기는 이렇게 군인데, 우리가 광역시에 있는 군 있잖아요. 얘는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자치시, 그 다음에 시. 그러니까 여기 군. 그렇지만 여기는 옹진 같은 건 빼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왜 틀렸는지 알겠죠? 광역시군은 제외가 된다. 보시죠. 그만하면 맞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뭐로 지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런 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무슨 계획? 종합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는 거 꼭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란 그랬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이다. 그럼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만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우리가 계획으로 정해야 돼. 그럼 이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 정해졌는데 이 계획으로 정해지면 그를 갖다 뭐라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야 비로소 요거 가지고 이제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하겠죠. 요걸 갖다가 이야기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을 갖다 강화한 다음에 용도 지구 거죠, 지구. 그다음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위한 자 이제 미관도 없어졌죠. 없어야 되겠고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이야기한다. 그럼 용도 지구에 대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그런데 자 이거는 이거죠. 우리가 이 기반시설을 갖다 설치해야 되는데 자 이걸 설치하거나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갖다가 뭐라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의 밀도가 찼으니 관리하자.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개발 밀도 관리 외의 지역으로서 뭐가 냐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거죠. 자, 이건 기반시설 설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곤란한 거고. 그래서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건 설치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틀렸으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 부족하게 예상되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의 각종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국가계획이라 하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모두 뭐가 되겠죠?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1번 맞네요. 그다음에 이번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특강자 시군에 대해서 관할 수립하는 공간구조 발전반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여기는 바로 그 종합계획이라는 하는 것,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다. 아닙니다. 원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왔을 때 대류 원칙, 큰 흐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상위에 반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아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효하고 취소할 때까지 효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 분명히 얘기했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로 강화한다까지 맞지만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상관이 없는 애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 5번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줘야 되겠죠.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분명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제2절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에 대해서 나가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것이 시도에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이것이 시군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갖다 놓으면 이거는 국토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또 여기는 누가 지나면 같은 도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켰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소리죠. 네, 2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 3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자, 그래서 여기는 협의가 없이 의견 청취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국토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야 되겠죠. 네, 4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 여기 보세요. 협의가 여기 없다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절차가 없어요. 여기에 의견 청취하고 심의 가져야지. 여기는 협의가 없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4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관계 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듣고 지방도시의견에 심의를 거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뭐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해서 누가 지정한다면 국토장관이 지정해줘요. 그러면 국토장관이 지정했으면 이를 갖다 통보해준다 그랬죠. 누구한테 통보해줄 거냐? 시도사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러게 시도사가 협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뭘 수립하는 거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머스트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됐으면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3년 내 수립해가지고 여기 지정했던 아저씨한테 다시 가서 승인을 이렇게 해서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수립권자가 아니라 지정권자와 승인권자. 자, 이렇게 해서 승인을 신청하죠. 그럼 자, 지정 이꼬로 승인이지 수립은 요 사람이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시도지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장 군수한테 통보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뭐 하도록 되냐면 수립 must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자, 이걸 몇 년 내 하도록 돼 있어요? 각각 3년 내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지정권자 이끌어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가 되죠. 승인권자. 그다음 2번 광역 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봤어요. 광역계획이 둘 이상 있다. 그러면 여기 봐요.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쳤다. 그럼 누가 해주는 거죠?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할 자를 정한다. 아니죠.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이 사람 해야 되는데 3년 내 안 했어. 그걸 안 했으면 직접 누가 해야 될 거냐?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국토장관이 수립하는 자를 정한다. 아니죠. 직접 해야 되겠죠. 직접 3년 안 되면 여기는 국토장관이 직접 하는 거죠. 다음 5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맞죠. must. 관련해서는 직접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에 규정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죠. 그다음에 2번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한 때에는 미리 공람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뭐가 틀렸으면 할 수 있어요? 공람 절차가 아니라 공청회를 열어야 되죠. 공청회. 그래서 기초조사 공청회는 필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분명히 봐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국토장관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한테 통보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합시다 하고서 필요나 요청에 의해서 can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는 이렇게 통지해 주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통지해 주면 가서 필요 요청해서
같이 하자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여기는 이게 있습니다. 가서 통보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도지사한테 단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독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도로 광역도시를 수립한 때는 국토장관한테 승인한다. 자 여기 봐요. 시장 군수가 있으면 누구한테 승인 신청해야 되겠죠? 도지사한테. 시도 했으면 국토장관한테 승인 신청이고. 그래서 역시 잘못됐음을 알 수 있네요. 다음 5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에 대하여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했죠. 3년 내 안 하면 수립 must, 국가계획과 관련돼서도 수립 must, 다 must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3절에 있는 뭘 갖다 우리가 나가면 되느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했습니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일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도시군 기본 모든 시군에서 수립해야 한다.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런 말이 틀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을 특광자 시장 군수만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수립 대상 지역은 자 자기들의 관할 것을 하는 것을 원칙한다. 관할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바로 must. 수립해야 됩니다. 자기 관할 걸.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인접 시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 할 때 여기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아시면 돼요. 사전에 뭐가 이루어진다? 협의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인데 자기 관할인데도 요게 있단 말입니다. 아니할 수 있다.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보기에 아니할 수 있는 것은요. 자 수도권 반드시 해야 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아니할 수 있어요. 또 이미 우리가 갔을 때 광역도시계획에 거기에 이 광역도시계획에 자기들의 예를 들어 여기도 시군인데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모든 시군이 수립하는 건 아니다.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2번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군. 자, 도시군은 가장 그 특광자 시군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계획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계획은 어떤 경우에 들어가느냐. 두 가지 계획이 들어가죠. 우리가 봤을 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자치시장, 시장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소리죠. 인접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다. 그래줘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 그런데 자 봐봐요. 수립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특광자 시장군수가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체적으로 협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면 되겠고 여기만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잘못됐으면 알 수 있겠죠. 승인권자가 국토장관도 없고 도지사도 없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자 뭐가 더 상위계획이죠? 광역이 상위계획이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을 우선한다. 그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보겠습니다. 2번 국토의 계획 및 일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원칙적으로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옳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조사 수립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여기는 기초조사 머스트죠. 필수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러고 나서 의견 듣죠. 여기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의회 의견. 그러고 나서 수립을 합니다. 근데 이 기초조사했다가 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볼 수 있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이거죠. 만약에 이게 5년 냈다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년 했다면 아니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수립했으면 어디 가나 협의 심의를 거치러야 되겠죠. 협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 보면 승인받는 사람이 있고 확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송부해 줘서 공고하고 열람시켜야 되겠죠. 자, 이게 절차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변경하면 미리 특광, 자, 시, 군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기 봐요. 의회 의견 들어야 될 것이죠. 자,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특광자는 자체적으로 뭐 하면 돼요? 여기 봐요. 확정하는 거죠. 승인받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게 틀렸네요. 다음 4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기관에 심의를 거친다. 맞죠? 그 다음에 협의 다음에 심의 거쳐서 승인받는 겁니까? 그 다음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자체적으로 뭐 한다? 확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봅시다. 특광자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맞습니다. 몇만 우리가 나중에 타당성 검토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 그러면 몇 년마다 하면 5년마다 하는 거예요. 5년마다 해가지고 상위 계획 있다면 거기에 가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1번은 옳은 표현이죠. 그다음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기초조사한테 할 때 분명히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맞는 소리고. 그 다음 3번 봅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 요쪽 가봅시다.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수도권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이하의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 4번 왜 틀린지 알겠죠? 특광자는 국장한테 승인받은 경우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구조는 5년마다, 자 여기 있죠.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다음 이제 제4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하나로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경우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설명한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야죠. 이거는요, 도시군 계획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가질 거냐면 도시군 그 계획은 특광자 시군에 하는 것에서 다른 법에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도시군 관련 도시군 계획의 하나, 그건 맞아요. 맞는데 내용이 틀려서 그렇죠. 그 다음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있다. 자,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명문 규정으로 행정 쟁송된 아니죠. 명문이 되는 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뭐가 인정한 거냐? 학설과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여기는 성격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처분성이 있단 말입니다.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학설에서. 판례와 학설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 기준, 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자, 뭐든지 우리가 수립 기준 행정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아주 잘 되어 있는 정확한 표현이겠죠. 다음 4번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에 대한 도시군 관리권 도지사가 결정한다. 아니죠. 자, 우리가 내용이 있는데 내용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도 있고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겠고 그 다음 용도 구역에서 수도 개시, 자, 수도 개시의 지정 변경, 당연히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뭐가 있느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바로 이겁니다. 자,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잘 한다 그랬죠. 잘.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자, 이것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자, 이거는 결정을 누가 할 거냐? 우리는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어요. 결정. 그래서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자, 봐요.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한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여기에 예외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국토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 국수 개시하면 입이 즐거우니라 그랬죠. 이거는 국토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거는 직접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하는 거냐? 해수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렇죠? 해수부 장관. 그 다음 여기 보면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시가화 조정구역인데 여기는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 겁니다.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에 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 하는 거냐? 여긴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가 한 건 지가 한다. 그 다음 우리가 갔을 때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있지만 거기에 대체되는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 하겠다.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 지가 한 건 지가 한다. 이걸 갖다 보면 바로 누가 한다면 시장 군수가 한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4번은 왜 틀렸는지 알겠죠? 자, 시장군수가 입안한 건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에 보면 도시공사를 송부받은 특광자 시장군수는 가서 일반인한테 열람시킨다. 그럼 우리가 이거 열람시키는데 우리가 도시공 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열람한다. 그런데 그건 기간이 없는 거죠. 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고시란 말 결정 고시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따로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다음 2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요거죠. 그러면 2종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한다. 그러면 그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이죠. 그 다음 농림지역의 자연 취락지구로 했다. 그러면 용도 지구의 지정이죠. 그 다음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거다. 그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다. 그럼 여기 있죠. 그러나 거기 있는 주거지역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도시공관리구역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관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5번이다.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 주민의 입안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해라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보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의 제한시는 토지 면적의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기호4 제가 그랬죠. 그래서 맞는 소리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제한시에는 토지 면적의 국공유를 제외하고 얼마다? 3분의 2. 얼마? 3분의 2.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물류 유통, 물류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시는 토지 면적의 국군을 제외하고 나서 얼마? 3분의 2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개발진흥지구가 되기 위한 요건도 또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만에서 3만 알겠죠? 거기는 그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자연 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 안에. 그런데 그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중앙도시위원회 또는 당해지방에 설치한 지방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맞죠? 자문. 그래서 처리는 며칠 내줘요? 4호정처럼 대답한다 그랬죠? 45일. 1회 안에서 얼마?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다음 5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거기 있는 2번이 틀렸다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걸 고르라는 얘기죠. 자, 1번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가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국토장관이 입안할 자를 정한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자, 이제 여기는 수립이란 말 대신 입안이란 말 씁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라고 하는데 입안권자는 자, 어치로 행정청 중에서도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자기 관할 건은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왔을 때 특광자, 시장, 군수 군수가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인접을 포함시켜 있다. 우리가 인접을 포함시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시 인접을 포함시켰다면. 자, 인접지를 포함시켰다면 가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거나 할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것이 시도다 그러면 여기는 국토장관이 할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이
같은 군에 있는 C군에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지사가 할자를 정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번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채 아니죠. 자, 이건 대외적 구성일 공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그다음에 거기는 첨가적으로 다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알겠죠?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의 관점이 있는 것이 있겠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런 걸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청회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장관이 위반해야 한다. 아니죠. 자, 여기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can 할 수 있다 이가는 겁니까? can. 그래서 국토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어떤 경우에 해당할 거냐 국토장관이 하는 것을 본다면 소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시도에 걸친 자, 용도 지역제라든가 또 도시군 관리 정할 사업 이 경우는 해야 한다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138조 가지고 그 조정하라 하는데 그때 안 하더라. 그럼 직접 할 수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뭐라 해줘야 돼요? 가서 이 경우는 국토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그러지 거기 해야 한다. 머스트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 되어 도시 및 농산, 어촌의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등 위반해야 한다가 되어 있죠. 차등.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차등 위반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자,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5번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구역에서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자, 우리가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자와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모두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글자 보면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도심 또 상업지역에 인접한 지역 위치 하게 되겠고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에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의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다. 당연히 맞는 소리죠. 그 다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미 도시관리 위반한다면 이미 된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내용을 위반했다. 그럼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전략환경.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그러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그랬죠. 그럼 이건 뭐를 갖다 안 하는 겁니까?
자, 이걸 갖다 안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환경성 검토만 생각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근데 환경성 검토만 생략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볼 수 있어요? 바로 5번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라.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 거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론적인 입장에서 재밌게 가져갔었냐면 암기 코드를 그랬죠. 의회 해야 되는데 의회하면 용이 돼서 광기를 부린다. 용광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바로 이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되는 거 광역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번은 광역도시계획과 포함된 광역시설 여기 속했죠. 2번은 자연녹지를 일반적으로 그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되는 거죠. 3번 도시자연, 공원구역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 관광, 휴양, 개발지역 지정 당연히 되겠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여기는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7번을 갖다가 하고서 다음 강좌 용도 지역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쪽 봅시다. 결정권자. 그런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 그랬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번 보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된 용도지구의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시장, 대도시장 제고 군수가 도시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해서 직접 결정한다. 자, 알겠죠? 직접. 그래서 지가 한 건 지가 하더라. 지지. 이래주면 돼. 지가 한 건 지가 하더라. 다음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입원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누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죠?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가와 조정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도사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만 국토장관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요.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을 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아직까지는 국토장관.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바로 국토장관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 최소구역 지정 변경도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한다. 아직까지는 이래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면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의 경우는요, 우리가 왔을 때 용도, 이제 지역, 지구, 구역,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좌에 뵙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